먼저 소자입니다. 말 그대로 소자는 뿔을 되게 강조한, 소의 뿔을 되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단권 신화에 보면 주곡주하고 할 때 거기 이제 우가 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풍백우사 운사할 때 풍백우사 운사가 농경과 관련됐다고, 그거 다 진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때 소 있죠. 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소는 농경을 위한 소가 아니에요. 이 소는 물소예요, 물소. 네. 활을 만들 때 필요한 이 뿔. 그렇죠. 네. 그 뿔을 채취하는 게 주목적이지, 무슨 농사를 하려면, 우경이 되려면 쟁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철로 된 쟁기가. 그렇지 않고 무슨 소가 만약에 딱딱한 땅을 딱 밟고 보습이나 쟁기를 했다, 다 부러지죠. 견디지 못해. 이건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쟁기가 땅에 박히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소가 쟁기 끌고 썰매질 할 때, 어린아이들이 올라타고 그랬잖아요. 논에서 썰매질 할 때, 예? 농사 짓기 전에.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북이 한 35도 이상 땅은 겨울에 딱딱 얼어가지고, 쟁기가 박히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한번 쟁기를 땡 박고 소가 끓으려면 그 쟁기가 웬만하지 않으면 다 부러져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쟁기 부러져가지고 쟁기날 빌리러 온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농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이때는. 네, 농사를 하려면 적어도 철기가 들어와서 단단해질 때. 그래서 이때는 아마 소의 뿔을 여러 가지 도장을 만든다든가. 각궁이죠. 그렇죠. 활을 만들 때 쓰던 거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수렵 유목적인 게 더 강한 거죠. 하여튼 뿔이 돋보입니다. 하여튼 이 소의 뿔. 그러니까 이 소의 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뿔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뿔이. 그래서 뿔을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 이렇게 요렇게 나온 요게 사실은 요거죠. 근데 지금 옆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뿔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몸이고, 이렇게까지 몸이고. 그래서 이제 소의 몸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요건 이제 뿔이다. 뿔을 이제 소자인데, 이제 소자 가운데 특별하게 이 소가 제사에 쓰일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소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소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는 거냐. 우리 토템이 소면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전쟁에 나가면 무시무시하죠. 그렇잖아요. 소가죽을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치우라는 분이 우리 조상인데, 이분이 이제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전투에 나갔죠. 그리고 치우가 씨름을 했죠, 씨름. 그래서 씨름을 별에 이렇게 별자리에 기준으로 하면 각저라고 부르고요. 각저희. 그리고 사람의 부유하면 치우희라고 그래요. 치우희. 씨름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치우가 소가죽을 뒤집어 써서 이제 신화에 나오니까 그것이 씨름에 등장하면서 씨름에 우승한 자를 황수를 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가 소 토템에서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단에 가서 바치잖아요. 근데 그 소는 특별하게 살찌고 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신전이라는 뜻이죠. 네. 신전시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절사로 쓰이지만, 이제 이 신전이 나중에 정치 권력한테 뺏기면서 뭘로 바뀌냐면 관청시로 바뀌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군기시. 군기시가 있고, 내자시. 군관에다 물자를 이렇게 해주는데 내자시라고 하죠. 예전에 경복궁 발굴조사 했을 때, 내섬시 그릇 조각의 뒤에다가 시자가 나와가지고, 그때 발굴 보고한 사람이, 경복궁의 초기에, 아무래도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 쓰고, 월이천 강주국 썼으니까, 그때 혹시 절이 있지 않나 욕 바가지로 떠먹었죠. 이걸 절사로 본 거예요. 왜? 그분이 한학에 고고학을 하다 보니까, 한학을 모르고 그냥 절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전시에서, 그러니까 신전에 바치는 소 어떻게 써요? 신전에 바치는 소. 그래서 클특이에요.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클특이고, 또 하나는 신전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소. 그러면 여기다가 입을 이렇게 놓은 거. 그게 뭐냐면 신전에 뭘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형이 있었다고 그랬죠. 형.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다 뭘 알리는 사람. 이건 사람이고, 신전에서 알리는 거. 이거는 고라고 하죠. 알릴 고. 그래서 우리 제사에 반드시 감소고무라고 쓰죠. 어디에 알립니다. 춤을 쓸 때 감소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줄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고자는 신전에서 하늘에다 뭘 알릴 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소를 토템으로 하는 족속들이 남긴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토템으로 하는 사람들이 남긴 글자라 이게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알릴 고자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희생인데요. 희생에서는 소자가 없었을 때, 소자가 없을 때는 이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토템으로 해서 우리가 희생양 할 때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목하는 사람들은 이제 양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 목록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벼가 가장 중요한 농산물 자원이듯이 유목하는 사람은 양이. 그래서 원래는 희가 양을 바치는 게 희생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자가 바뀐다는 것은 양보다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 소가 더 중요시하면서 여기에 다시 소자가 붙은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여기 없는 거죠. 원래는 단 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생자는 나중에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생자에는 양이 없잖아요. 이건 나중에 생긴 글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희야 희. 그래서 복희라는 사람이 유목민으로서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희가 엎드릴 복지하다가 드릴 희자니까 희생할 때 희, 복희 이렇게. 그러니까 신농이 농사하듯이. 그러니까 복희가 더 앞서잖아요. 유목이니까. 그죠? 신농은 농사리가 뒤고. 그 다음에 황제는 수레를 끓이니까 훨씬 더 밑에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희생에서도 소우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소가 중요한 토템으로. 근데 우리 윷놀이는 아직 소가 말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도개, 걸, 윷, 모 할 때 윷과 모가 두 번 하잖아요. 사와 오가. 근데 왜 윷이 모를 넘지 못했느냐? 아마 윷놀이를 만든 부여족들이 기본적으로 유목, 수렵하던 족속들입니다. 말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쪽에는. 그리고 소라는 것은 농경을 하기 전까지는 소의 뿔을 중요시한 것이지 소의 힘을 중요시하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소는 뿔을 얻을 정도만 키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농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가 중요시 되겠죠. 아마 이 우자는 그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농경하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소를 희생으로 하던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우레라는 것은 이제 소가 어떤 그 짐승을 가두는 우레 또는 감옥이 되는 것은 아마 중국에서는 소를 중심으로 하는 감옥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옥이 대부분 개로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개견자. 개견자로. 그런데 여기 이제 감옥이 이게 이제 감옥이란 말도 쓰고 우리란 말 쓰죠. 우리. 그렇지만 내옥이라고 하면 감옥이란 말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그 돼지우리간이나 소우리간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냄날 그 더러운 데서 같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냄새나고 질퍽하고. 이게 이제 바로 뇌옥이죠. 옛날에 뇌옥. 그래서 소와 관계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가 독립된 글자로서 소와 관련된 글자들은 이제 소의 의미가 뜻과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특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대 특자장면 하면 이게 신전에 바치던 소에서 왔다. 근데 신전에 바치는 것은 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도 바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돼지도 바치기도 하고. 돼지를 바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채. 그리고 이쪽에다가 한자를 이렇게. 이 돼지는 들판에다가 이렇게 돼지를 놓고 그 돼지에다 활을 탁 쏩니다. 그럼 돼지가 팍 울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바람이 하늘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갔던 바람이 돌아오죠. 그때 이제 돼지 목을 딱 잘라서 그 피를 받아서 같이
삶아서 먹는 게 바로 선지예요. 만주족들의 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나 만주족들이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함경도에 여기서부터 온 게 선지니까. 예. 선지 좋아하시죠? 네. 저 좋아합니다. 네. 예. 바로 그 선지는 고구려나 그 부여나 만주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특히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주로 이 제사를 그걸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에 바치는 돼지를 교체. 예. 고구려에서는 돼지를 갖다가 놓고 궁궐을 옮길 때 돼지를 놓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가 없는 산상왕이 이제 이렇게 돼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돼지가 풀려서 도망가죠. 쫓아가죠. 그랬더니 주통촌에 그 돼지가 들어갔는데 그 주통촌에 한 여자가 그 돼지를 안고 오죠. 그래가지고 돼지를 받는다는 게 잘못 받아가지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 이름이 교체죠. 들판의 돼지. 바로 통천왕. 통천왕의 이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족에 따라서 돼지가 토템일 수도 있고 소가 토템일 수 있고 말이 토템일 수 있고 양이 토템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같은 뜻, 이렇게 하늘에 바친다고 할 때 어떤 건 개가 있고 어떤 건 양이 있고 왜냐면 우리가 바치를 할 때는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바치를 할 때는 개음정.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개를 토템을 한 족속들 이렇게. 근데 그건 유물로도 나와요. 고고 유물로도. 어떤 고고학 무덤에서는 개가 나와요. 근데 어떤 데서는 돼지가 나와요. 어떤 데서는 소가 나오고 어떤 데서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국시대 때 어떤 무덤에서 말이 나오면 그것은 아마 부여의 말을 토템을 한 마가 계열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우자 일단 언한자의 가축의 첫 번째가 소우자가 되겠습니다.